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요즘 댓글을 보다 보면 참 기분 좋은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외여행 가셨는데 기존에 안 들리던 영어가 이제 많이 들리더라. 내지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몇 개 단어씩 차츰차츰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역시 친절한 대학이 효과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영어 초보자분들께 가장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영어 듣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초급자 수준에서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여행 가서 호텔에서 식당에서 공항에서 이야기하는 게 왜 안 들리는지 이유를 좀 알아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면 잘 들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네, 이렇게 영어 듣기 잘 안 되는 이유도 저는 이제 강의 자료로 정리해 왔어요. 자, 첫 번째는 이래요. 여러분이 영어 듣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초급자 레벨에서 단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요, 제 책임도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이랑 단어를 많이 나누기는 하지만 아직 양이 좀 부족해요. 제가 예로 들어서 이런 거 갖고 왔어요. 자, 이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different랑 difficult 라는 단어 두 개 가지고 왔어요. 둘 다 뜻이 뭐죠? different 하면 다른이란 뜻이에요. 나랑 너랑 생김새가 다르다. different. difficult 하면 어려운, 어렵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딱 보시니까 어떤 느낌 들으십니까? 공부하기 싫어요. 네,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하지만 꽤나 널리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 들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건 이렇습니다. 아는 단어인데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진짜예요. 미국 사람들이 대화를 빠르게 해 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지만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나 예전에 영어를 학생 때 조금 배우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래요. 아주 쉬운 단어 밑에 가지고 왔어요. water요. 여러분, water 뭐죠? 물입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water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water라고 이야기하든 우리 머릿속에 물이라는 게 water라고 들어있든 하면요, 미국 애들이 실제로 water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발음을 한국식으로 외워버리면요, 그게 말할 때 전달이 안 될 뿐더러 들릴 때도요, 그 사람들이 원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뇌에서 water가 water다, 물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과정이 많잖아요. 프로세스가. 그렇다 보니까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옆에 거 한번 해볼까요? history. 네, 역사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history로 알고 있습니다. 자, history.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또 옆에요, latte. 이거 뭘까요? 카페 라떼, 우유 탄 커피를 라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미국 애들은 이래요. latte. 자, 그러니까요, 애초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국식 발음에 너무 젖어서 제대로 된 발음을 배우지 않으면 당연한 수순으로요, 제대로 원어민이 발음했을 때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뒤에 가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너무 빨라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Her doing.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doing 뭐라고 한 것 같은데? Her doing. 이렇게 해요. 자, 미국 사람들이요, 처음에 만나면 보통 How are you?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 만나면 Her doing. 이렇게 물어봐요.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밥 먹었니? 잘 지냈어? 이런 그냥 단순한 인사예요. 어떻게 지내니? 정도인데 너무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doing 보셨을 때도 how are you? 강세 별로 없고요. doing에만 강세를 줍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도요, 단어를 읽을 때처럼 리듬도 있고 어딘가를 강하게 읽는지도 있습니다. 그게 아직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요, 자, I go to school 과 같이 우리가 나는 go 갑니다. to 어디에? school 학교예요.
근데 연음이라는 게 있어요. I go to school 이라고 이야기해요. I go to가 아니고 I go to school 해서 실제로 겹치는 발음, 좀 불편한 발음들은요, 영어 하는 사람들이 좀 뭉개버리고 잘 발음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잘 안 들리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요, 상황에 따른 준비 부족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자, 저 사람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를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요, 영어 듣기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입국심사와 관련된 영어를 여러분께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을 한 대여섯 개 정도 뽑아놓고 이 질문 무조건 한다라고 해놨더니 거기 댓글들 보면요, 실제로 그 질문들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했던 답변을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남겨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식당에서든 호텔에서든 우리가 여행 가서든 물건 살 때든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은 어차피 좀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 미리 그 상황에서 어떤 단어, 어떤 대화들이 쓰이는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듣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네, 갑자기 우리가 똑같이 영어를 할 줄 알아도 누가 갑자기 팍 영어를 얘기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건 바로 좀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대충 할지에 대해서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오히려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들리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장 가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이래요. 단어를 몰라서 그럼 우리 단어 공부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이요, 나중 가면요, 문법, 문장 구조, 영어 회화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조금만 2, 3년 정도만 갈고 닦으면 더 갈고 닦을 필요도 없어요. 결국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게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채널에서 보면 여러분이랑 단어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하고는 있지만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 단어 공부를 제 채널 말고 뭐 별달리 하실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 채널에서 하는 것만 해도 외우면 뒤돌아서면 까먹고, 외우고 뒤돌아서면 까먹어서 참 많이 속상하실 거라는 생각 저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좀 무슨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단어가 좀 부족해서요,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아주 쉽고 중요한 단어부터 좀 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요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까먹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요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이랑 같이 단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영어에서는 쓰는 단어가 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요거밖에 없어요. 영어 단어가 이따만큼 있는데 실제로 자주 쓰는 말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 단어를 조금 더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나서 여러분이랑 강의하면 딱 이렇게 단어 숙제입니다, 이거 10개 외워오세요 하고 시험도 보고 했을 텐데, 어쨌든 조금 더 영어 단어에 신경 써서 여러분이랑 공부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아는 단어도 안 들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영어를 좀 잘하게 되면 정확한 뜻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장 구조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등등등등등 문제가 있어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 공부 좀 많이 하고 나서도요. 하지만 그때도 뜻은 80%는 알아들어요. 80%는 알아듣지만 100%까지 못 가는 이유는 문법이라든지 문장 구조이겠지만요, 여러분 단어만 잘 들려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50-60%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단어 공부 조금 더 하셔야 되고, 다만 단어 공부하실 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까 보셨죠? water, history, latte 이런 거요,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한국말로 영어 단어를 외웠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공부할 때 한국어로 말씀도 드리지만요, 원음에 가까운 발음들 말씀드리고 또 늘 우리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공부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라면요, 네, 원음에 가까운 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야 나중에 들리고 여러분들이 또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요. 지금 네이버 내지는 다음 같은 데 들어가셔서 영어 사전 한번 쳐보세요. 영어 사전 치시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단어 사과 APPLE 검색하시면요. 거기 옆에 듣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미국 발음으로 apple 또 해주고요. 영국 발음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글씨로 단어 보시고 뜻 외우시기보다는요. 정확한 원음 발음을 아셔야만 이게 나중에 듣기 할 때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애플의 정확한 발음을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네,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도 계속 하셔야 돼요. 물론 원어민처럼 처음부터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시다 보면 여러분 발음도 좋아집니다. 자, 내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어느 날 만나서 내가 되게 멋있게 apple 이렇게 발음을 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엄청 놀라겠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단어는 원음에 가까운 들으시라. 들으실 방법이 없으시면요. 이지 선생님도 좋지만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찾으신 단어들은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가셔서 영어 사전에 눌러보시면 발음까지 해줍니다. 네, 가서 많이 들어보시고요. 다음 장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너무 빨라서 안 들린다. 이거는요. 이래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어려서 대한민국 교육을 받았잖아요. 대한민국 교육은 저 받을 때는 다 미국식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로 수업을 받은 거예요. 미국식 영어가 어느 지방의 말이라면 미국 지방의 말이라면 영국식 영어라든지 호주식 영어는 또 다른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투리가 다른 것처럼요. 제가 지금 영국식 영어를 막 듣잖아요. 뭐라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또 미국 영어라도요. 미국 흑인들이 하는 영어가 있어요. 되게 빠르게 얘기하는 거 있으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너무 빨라서요. 그래서 억양이 다르다든지 너무 빠르다든지 이래서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딱 알아두셔야 될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체면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걸 못 알아들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창피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영어하는 목적은 의사소통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못 알아듣겠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써놨죠. Please speak slowly. 자, slow 하면은 느린이란 뜻이죠. Please 부탁이에요. Speak 말해주세요. slowly 천천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문장? Please speak slowly. Please speak slowly. 내지는 이거 다 귀찮으시다 그러면은요. slowly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싫으시면 그냥 천천히라는 말 slow라고 정도라도 해주시면 상대방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너무 빠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천천히 말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세라든지 연음을 최대한 약하게 하고 여러분께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아듣고 의사소통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부는 하셔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영어에 노출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조금 더 자주 듣고요. 영어를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요. 영어 이 말하는 리듬이라든지 영어에서 쓰이는 강세라든지 이런 걸 굳이 배우지 않아도 많이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간 나실 때마다 영어 들으시고 라디오로 영어 채널을 틀어놓으신다든지 집안일 하실 때 이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 그런 거 틀어놓으신다든지 하는 등의 영어에 계속 노출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상황에 따른 준비가 부족하다. 맞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대충 무슨 얘기할 줄 알고 있으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래요. 제가 아까 입국심사 말씀드렸죠. 입국심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너 여기 왜 왔니요?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예요. 자, 이 중에서 제가 강의할 때 늘 이렇습니다. 듣기는요, 여러분 키워드만 잘 들으시면 더 이상 뭐라고 하는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려운 말들. 자, 처음에 가서 첫 질문은 대부분 이거예요. 처음에 입국심사할 때 여권 주세요. Passport, please. Passport라는 단어 나오면 그냥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듣다가 purpose 딱 나오면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거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purpose 딱 나오면 목적이구나. 그럼 나 여기 travel 여행하러 왔어요.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미리 알고 가셨던 분들은요. 입국심사 때 하나도 어렵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식당 가면 보통 이래요. 외국에서 식당 가면 와서 뭐라고 합니다. 뭐라는 거지? 근데 식당에서 처음에 여러분이 가시면요. 식당 종업원이 물어보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식당에서는요. 어쩌고 reservation 이라는 이야기 합니다. reservation 예약이란 뜻이에요. 미리 예약했느냐는 거예요. reservation 나오면 no 안 했어. 그러면 얘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 many? 어쩌고 뭐 How many people 내지는 How many in your party 이런 등등으로 물어봐요. 우리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How many many가 이제 많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몇 명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뭐락 하면 reservation이 들리시면 예약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리고 보통은 how many라고 물어봐요. how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면 우리 4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반응이 몇 개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내해요. 들어오세요. 아니면 뭐라고 하면서 종이를 내밉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름을 쓰라면 됩니다. 거기다 성을 영어로 딱 써주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식당 가면요. 종업원이 갑자기 우리가 예를 들면 주문을 이미 다 했어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뭐 90%의 확률로 음식 괜찮은지 그냥 물어보러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밥 먹을 때 잘 안 오죠. 근데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조금 비싼 데 가면 밥 먹는 중에 와서 뭐 스테이크 괜찮아요? 아니면 뭐 음식 괜찮아요? 물어보거든요. 그러거나 그냥 물 따라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중간에 오면은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셔서 뭐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거나 공항에 가거나 호텔에서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신다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보다 150%, 200%까지 잘 듣고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물론 자 여기까지는 초보자 레벨에 따른 거예요. 초급자 수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나면은요. 그 다음번에 영어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4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기초를 잘못 쌓으면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처음부터 친절한 대학에서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예전에 오히려 잘못된 습관 가지고 잘못된 발음으로 학창시절에 공부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 때 잘못 굳어진 발음, 잘못 굳어진 문법들, 머리에 있는 강박관념들 이런 게 오히려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 버리시고 요즘 영어 그러니까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즘 영어에 초점 맞추셔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아예 예전에 공부하셨던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백지 상태에서 훨씬 좋은 발음과 훨씬 겁 없이 훨씬 더 영어에 친숙하게 더 빨리 느실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실요 친절한 대학에선 듣기에 좀 치중을 아직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랑 실제로 원어민을 모시든 아니면 원어민이 녹음한 걸 좀 들려드리든 해서요 여러분이랑 같이 듣고 따라하고 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자주자주 노출되시고요. 영어에 겁먹지 마시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은 공부 방부업 아니고 실제로 영어 공부 제가 들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